우리가 오늘 본 거는 흥미가 넓은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오픈하고 들어가도 잘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중국 외교 One of the things, and seeing it, of course, I know very, when I was a little 위험 그리고 외국에다 우리 항상 타고난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국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 하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실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정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울지마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인 공공 외교 사례인데 이제 우리가 한국 내에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산가족 만난 것. 안녕하세요. 인대국제대학원 박사과정 국제경영학과 재학 중인 유수연이고요. 저희 테이블에서는 아까 발제를 해주신 구수한 PD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 계신 분들이 공공외교의 그런 개념과 또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세 가지로 지략하자면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우선 공공외교 센터의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신호창 선생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공공외교라는 언어가 그러니까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사실 공공외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민관 협력, 그러니까 정부와 그러니까 민간 단체의 협력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공공외교가 아닌 공중외교, 그러니까 보다 다양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외교의 방안으로 하나의 공공외교 센터가 출범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그런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고수현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태국 신부님 같은 진정성을 가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공공외교 센터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허브가 돼야 된다고 언급을 또 해주셨거든요. 또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진정한 봉사를 위해서는 단순히 스펙에 치우친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 커리큘럼을 이곳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해 주셨고 또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외교부나 그러니까 정부 소속 단체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랑 그러니까 대학은 좀 객관적이고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뭔가 뭐 정치적인 하나의 뭐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남아줬으면 좋겠고 대학 소속 기관이라는 것의 신뢰성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또 NGO들이랑 다양하게 협력을 추구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공공외교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그걸 공중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언급을 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 한국 내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또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을 해외에서 보내고 한국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다시 오는 그런 역이민으로 오는 한국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뭐 외국인들에게 그분들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보다 좀 그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대중문화,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뭐 K-팝에만 치우쳐서 지금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는 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이고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가진 콘텐츠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 have to still communicate. They send us a couple of students to Vietnam, UNDP project, helping. 15 years ago, I worked as an instructor at Korea Air Force Academy, several courses and programs so that cadets can develop their communication skills, present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Should we have this kind of program, PPP program or public diplomacy 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hy? People from the Dutch embassy, and one thing that they emphasised, they couldn't stay for the session, but was
comparing what other countries have done in the past. For example, in the role of development cooperation. Hello, so at Table 2 we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not reinventing the wheel when it comes to public diplomacy research in Korea, but instead identifying what experts and strategic partners we can join with to find the successful messages of public diplomacy and to ride that wave of the current discourse. That way we can leverage other successes and failures in public diplomacy, and also rather than perhaps seeking new programs, synthesize information from other programs that already exist. For example, it was mentioned the Korea Foundation, Ministry of Culture and MOFA already are doing a lot of good work, which perhaps if we research, we can collect that information together and identify best practices, what's going on. Furthermore, we talked about how public diplomacy should be an act of engagement and an explanation of what, in this case, Korea is about, rather than a PR or outreach or sales approach. So that way, if we can explain what Korea is about by looking at what other people have done right in the past, then that could be a good area of expertise for the new centre here at IGWA. Thank you.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하스피아 책이나 여러 가지 아프리카 사람들 정성 있게 정말 그거에 대해 왜 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그랑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김은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엄청난 교과서들을 읽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학들을 연구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필드에 계신 분들을 많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에게 직접 여기 그 센터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So when he basically told me to quit my job, 그 점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또 애매한 문제일 수 있는데 실제 대학과 공공외교센터에 바라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공공외교센터에게 바라는 5가지 의견들,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공외교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말 정부나 기관들 혹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관 또는 추진할 수 있는 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지만 그 네트워킹이 참 어려워서 공공외교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런 공공외교센터에서 이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정부나 또 NGO 또 기업들 많은 기관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 네트워킹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의견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또 발판을 마련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현실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실 많은 기관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점이 하나가 기관들마다 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활동이 사실 그건 기관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이런 목적과 그거를 하기 위한 CSR이라는 이런 수단과 목적에서의 괴리 때문에 기관들 간의 협력이 어렵다는 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외교센터에서는 연구소 대학 내에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각각 주체들의 주체 참여하는 주체들의 수단과 어떤 목적들을 연구해서 이 괴리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서 이런 네트워킹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공공외교 활동이 사실 개발협력 활동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개발협력 활동이 그냥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에 이런 평가 제도들을 연구하는 정말 진정성 있는 이런 개발협력 활동들을 이끌기 위해서 공공외교센터에서 이런 평가 제도 같은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공공외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자문단을 운영을 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학에 바라는 점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생 커리큘럼 말씀하셨습니다. 커리큘럼상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현지의 필요를 알 수 있는 현지적 요구를 반영된 현지 필드에 계신 분들을 요청을 해서 정말 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현지가 어떤지 정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현실의 요구가 반영이 된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필드 경험하신 전문가들을 모시는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서